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의 한 해 운세를 각각 띠와 생일별로 구분해서 매화 역수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띠가 다르거나 생일이 다른 분들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생일과 월별 운세는 모두 음력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해 드리는 내용 중에는 개개인별 사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에 대한 작용력이 사람마다 크고 작거나 또는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올해의 운세를 설명할 띠와 생일은 1950년생과 1986년생 범띠, 1959년생과 1995년생 돼지띠, 1968년생과 2004년생 원숭이띠, 1977년생 뱀띠 중에서 생일이 1월은 8일, 17일, 26일생, 2월은 7일, 16일, 25일생, 3월은 6일, 15일, 24일생, 4월은 5일, 14일, 23일생, 5월은 4일, 13일, 22일, 31일생, 6월은 3일, 12일, 21일, 30일생, 7월은 2일, 11일, 20일, 29일생, 8월은 1일, 10일, 19일, 28일생, 9월은 9일, 18일, 27일생, 10월은 8일, 17일, 26일생, 11월은 7일, 16일, 25일생, 12월은 6일, 15일, 24일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올해의 나이와 생일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평생수리가 1수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위 생일에 해당되시는 1수리 분들의 갑진년의 올해 운세는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이 좋은 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의 전체 운을 보면 귀인과 변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상문살이 포함되어 있어 귀인을 만나 변화를 했더니 망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올해의 운세는 등급이 떨어지는 운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짜여져 있는 운의 구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에 담겨 있는 운의 테마는 변화 변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변화와 변동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올해는 변화 변동이 주도하는 한 해로 안정을 찾기 힘든 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귀신의 발동으로 인하여 종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개개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종교에 의지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변화 변동의 에너지가 원진살과 연결하게 되면 변동 변화를 하고 싶어 환장할 정도만큼이나 강력한 심리적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금년에는 변화 변동이 망한다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변동을 했더니 결론은 망한다는 의미로 귀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년에 구성되어 있는 운이 제비의 전형적인 운의 형태에 해당한다. 제비란 한 곳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여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리저리 변화, 변동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변화, 변동을 해서 계속 망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만약 평생 수리로 떨어지게 되는 사람이라면 일평생 바람으로 망하게 되는 팔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매화 역수는 3개월 단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의 변화를 3개월씩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 3월의 운세를 간략히 보면 1, 2, 3월 이달에는 변화 변동을 하면 망할 수 있는 운이다. 과부가 호래비를 만나고 호래비가 과부를 만나는 격으로 1, 2, 3월 운세는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재회운이 되는데 그러나 같이 있던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 이별, 이혼수가 될 수도 있다. 변동을 해야 할 때에 조금 뒤에 일주별로 설명을 하겠지만 운의 흐름이 자신의 일주와 합으로 연결되면 변동을 하여도 좋고 그러나 형충으로 깨질 때는 이사를 하지 말고 복지부동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혁신적 변화가 오게 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노인 같은 경우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장례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일주와 합으로 연결될 경우는 이혼한 사람도 다시 재결합하게 되고 헤어진 사람도 다시 만나게 된다. 결혼이나 임신 또는 직장 변동 등을 해도 좋은 시기가 된다. 그러나 흉작용으로 연결이 되면 그 해는 나이 드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게 될 수 있으며 젊은 사람 또한 죽을 수도 있거나 혹은 주위가 원수로 돌변하게 될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운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달의 운은 상문, 가출, 이별, 이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물러나고도 돈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며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으며 이유 없이 그냥 아프기도 하게 된다. 달이 지나면 자연히 그냥 낫게 된다. 주위가 원수로 돌변하고 변화, 갈등으로 헤매이게 된다. 지금까지 같이 오던 상대가 원수로 돌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3월 달에는 종교적 욕구가 강하게 오게 되는 것이다. 4, 5, 6월과 7, 8, 9월의 운을 보면 4, 5, 6월과 7, 8, 9월은 운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립니다. 올해는 변화, 변동이라는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 이 변화, 변동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큰 돈이 들어올 운인 것이다. 이 달에는 적극적이며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문살이 들었기 때문에 노인 같은 경우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며 이별수가 들어있는 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달 같은 경우에 복권을 사게 되면 횡재수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부동산이 매매가 되는 운이다. 일주와 길작용으로 연결이 될 때 집을 구하게 되고 일주와 흉작용으로 연결이 될 때 집을 팔게 된다. 심지어 월세가 나가더라도 흉작용으로 깨져 나갈 때 나가게 되며 이런 작용이 있을 때 이사 변동이 있을 수 있다.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달이며 4월 달에는 안정이 깨지게 되는 달이다. 이 달에는 경파에 해당되는 달로 경파란 놀란다는 뜻으로 급작스럽게 놀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달은 연속적으로 상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 좋지 않은 운세로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이 달은 안정 속에서 부동산의 문서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 큰 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운이다. 좋은 쪽으로 길작용으로 연결이 되면 갑자기 성격이 급해지거나 과격해질 수도 있으며 과격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쪽으로 흉작용으로 연결이 되면 갑작스레 좋지 않은 일이나 문서로 인해 놀랄 일이 생기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항상 그 달에서도 연결되는 운의 작용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과 반대로 나쁜 결과를 얻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월과 9월의 문서가 깨지게 되는 일주들은 여기에는 진술충미 일주들이 걸리게 된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부동산 문서 변동의 운이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 문서의 변동으로 인해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달의 운세는 문서로 인해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겨서 안정이 깨진다는 의미가 있다. 원래 이 달에는 좋은 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 속에서 부동산을 취해서 문서를 쥔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형충으로 깨질 때는 거꾸로 문서로 인해서 깜짝 놀랄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변화 변동이 이끌어 가는 한 해가 되는데 문서를 만나 길작용으로 이루어질 때 문서로 변화를 해서 좋은 결과로 떨어지므로 부동산 변동으로 인해서 이득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해일주 같은 경우는 합으로 연결되어 문서의 변동으로 인해서 대박 터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변화 변동을 해서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월과 8월 달에 길작용으로 연결될 때는 복권을 사라는 것이다. 일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큰 돈으로 인해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길작용으로 연결되면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이 되고 흉으로 깨지게 되면 돈으로 인해 안정이 깨지고 문서가 날아가게 되는 놀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달에는 부동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안정 속에서 부동산을 취해서 문서가 들어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아주 좋은 운세로 갖춰진 달이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일주와 기륭작용의 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올해 원래 운세에 담겨진 뜻은 귀인을 만나 변화를 했더니 망한다는 의미가 있다. 망한다는 뜻 자체가 상문살이며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달의 문서와 연결을 하면 사망문서가 된다. 사망문서란 곧 사망신고가 되는 것이다. 상문살이 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 시기에는 올 한 해의 주도자와 상극 관계로 인해 문서가 깨질 운이다. 그러므로 문서 변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합이 드는 달에 집을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이 달에는 길작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운으로 집이 잘 팔리겠지만 흉작용이 되면 이때 집을 팔면 문서로 인해 손실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다. 10월, 11월, 12월의 운을 보면 올해의 주체는 변화, 변동이 담겨 있으나 이 달에는 문서를 변화했더니 망하더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 시기에 충살로 깨지게 되면 깨지는 관임으로 직장이 좋지 못하고 합으로 연결이 되면 승진이 되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달에는 상문살이 연속적으로 귀신이 연달아 들어있어 귀신이 연달아 치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게 된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되며 그래서 상문살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 달에는 상문살이 연달아 들어있어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상문살이 동했을 때는 절대 상가집에 가지 말라는 것이다. 상문살로 인해 부정이 탈 경우에 직계 사촌까지는 귀신이 잡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8촌 이후부터는 살에 걸리게 된다. 가령 입관하는 날이 5일일 경우에 입관할 때 쥐띠나 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충이 되어 충살을 맞기 때문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이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사주체가 아주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도리어 귀신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 중에는 흔히 평생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기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주를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이거나 또는 귀신을 잘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달에는 문서에 귀신이 쌍으로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하다. 특히 5일주는 원진, 귀문이 붙기 때문에 귀신이 난동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 문서로 인해 박살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역시 조심하는 것이 좋다. 10월 달은 문서 운에 해당되는데 이때 흉작용으로 연결되면 호적이 말소가 되거나 주민등록이 제적될 수도 있게 된다. 이 달의 운세는 상문살과 문서를 의미한다. 상문살은 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사망문서가 된다. 사망문서란 사망신고가 되는 것이다. 또한 망하는 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망하는 관이란 망하는 직장이란 의미로 다시 말하면 병원이 되는 것이다. 병원에 가면 다 건강이 망한 사람들이 누워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흉작용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관제구설에 관한 문서가 터지게 된다. 상문살이 중첩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문서상에 불이익이 오게 되는 운세다. 문서로 인해 정신적 갈등이 더 심화가 될 수 있다. 상문살이 연달아 있을 때가 위험하다. 이럴 때 자칫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주 같은 경우에는 충살에 원진 귀문까지 걸리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올해의 주요 테마는 변화, 변동이라는 것이다. 상문살을 보게 되면 변화를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나마 오행상 상생관계로 인해 망하더라도 50% 정도만 경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달에는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원행은 자제해야 한다. 변화, 변동으로 인해 다칠 수 있다.
외부적으로 나가서 다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11월에서 12월에 상문살이 함께 오므로 상가집에는 가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이달에는 심리적 안정이 안 된다. 연속적으로 상문이 나올 때는 귀신이 발동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귀신 발동으로 또 다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일주 같은 경우는 11월에 상가집 가도 상관없으며 그러나 5일주는 11월, 12월에 상가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귀신 발동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별로 주의할 것은 자일주는 2월의 변화 변동을 자제하고 경파로 인해 무엇을 해도 깨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5월과 6월, 8월에 변화 변동 또는 문서, 관계로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하며 축일주는 6월 달에 충살이 터지게 되는데 6월은 문서에 해당되어 문서가 깨지게 될 수 있으니 문서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고 자축일주는 이사를 할 경우에는 7월과 10월에 이사하는 게 나을 것이며 인일주 같은 경우 4월 달에 흉살이 터지게 된다. 사는 금에 해당하며 금은 쇠덩어리다. 이때는 안정이 깨지게 되는데 쇠덩어리가 형살이 되므로 교통사고 주의해야 하며 묘일주는 경파로 무엇을 해도 깨지게 될 가능이 있으며 5일주는 경파로 무엇을 해도 깨지게 될 수 있으며 10일, 12월에 상문으로 큰일 날 수 있다. 귀신 붙을 수 있으니 상가집 주의하여야 한다. 미일주는 3월에 사느냐 마느냐 이혼이 거론될 수 있으며 4월에서 6월은 안정이 되니 적극성을 가지고 능력을 닦을 필요가 있다. 8월에는 자신 또는 주변의 변화로 놀랄 수 있게 되고 9월에는 문서의 형살로 문서가 부서진다. 문서적 안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10월에는 부동산을 팔 수 있으면 팔아도 되며 11월, 12월에는 귀신이 붙으니 상가집을 조심하여야 한다. 신일주는 1월과 2월 달에 새로운 사람과 변화와 변동을 자제할 것이며 또한 교통사고도 주의하여야 한다. 자칫 이때 변화 변동으로 부모님의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게 된다. 신일주와 유일주는 이럴 때는 조문도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유일주는 신일주와 동일하게 1월, 2월에 새로운 사람과 변화와 변동을 자제해야 하며 교통사고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 변화 변동으로 역시 부모님의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게 된다. 역시 조문도 함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경파로 인해 무엇을 해도 깨질 수 있다. 술일주 경우에는 6월 달은 문서에 해당되어 문서가 터지게 되는데 축일주는 충살로 술일주는 형살로 터지게 된다. 해일주 3월과 4월의 변화 변동과 교통사고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